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우리 최대 동맹국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어 오늘은 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를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낸 축전을 통해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고 밝혔는데요. 당선과 동시에 한중일 정상들과 소통하면서 그동안 망가졌던 우리나라 외교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괴물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불리는 화성 17형 발사를 준비한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예상보다 빨리 윤석열 정부가 외교안보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에커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정권 교체를 바라셨던 국민들 중에는 아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 중에 외교 안보에 대한 기대감이 크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인데요. 워낙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외교를 비롯한 안보, 특히 북한과 관련한 대북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친미 친일, 반중, 그리고 강경한 대북 정책관을 드러냈던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아직 인수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았고 취임까지는 약 2달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외교 안보에 있어 긍정적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과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서로의 당선이 확정되면 축하 전화로 동맹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일을 과시해왔습니다. 이때 얼마나 빨리 통화가 성사됐는지가 관심사였는데 왜냐하면 얼마나 빨리 통화하느냐의 문제는 한미 양국 간 관계의 척도로 평가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당선 수락 5시간 만에 전화통화를 한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오는 11일 그러니까 오늘 예정된 통화였지만 미국 측 요청으로 이날 오전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죠. 미국 시간으로는 오후 7시 40분에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빠른 것도 빠른 것이었지만 미국 정상의 일과 시간이 끝난 뒤에 통화가 이루어진 것도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일 밤 당선을 확정짓고 하루 뒤에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확정 이틀 뒤 통화한 것과 비교해도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빨리 이루어진 통화에서 윤 당선인에게 취임 후 백악관 방문을 제안했다고 하지요. 예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오는 5월 10일 취임하는 윤 당선인이 전례 없이 이른 시점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쿼드, 즉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 안보회의차 정상회의 참석차 5월 하순 방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외교부는 지난달 방안에 대해선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 없었다 이렇게 밝혔지만 그동안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를 방문할 때 한국과 일본을 함께 들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 경우 취임한 지 약 2주 만에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 직후 전화로 윤 당선인을 공식 초청했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상반기에 윤 당선인의 방미가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선 기간 한미동맹 관계 복원을 강조했던 윤석열 후보라서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밖에 문재인 정권 내내 반일 감정 갈라치기로 거의 단교 수준에 이르렀던 일본과도 긍정적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5분간 전화통화를 하며 한미일 3국 공조 강화의 뜻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오늘 있었는데요. 윤 당선인은 기시다 총리에게 한국과 일본 양국은 동북아 안보와 경제 번영 등 향후 힘을 모아야 할 미래 과제가 많은 만큼 양국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며 양국 현안을 합리적으로 상호 공동이익에 부합하도록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취임 후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사안 관련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도 이날 통화 직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한일 관계 개선과 한반도 사안 관련 공조를 위해 한미일 3국의 강화된 협력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일본 NHK는 전했는데요. 이 밖에도 이날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는 윤 당선인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비롯한 북한 미사일과 핵 개발 문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보수 진영에서는 거의 단교 수준에 이르렀던 한일 관계가 복원되길 바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제 같은 민심은 지난 5년 동안 주구장창 죽창만 들자며 반일 감정을 조장해왔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우려와 반감이 많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데요. 지난 선거기간 윤석열 후보는 1998년 발표된 DJ 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현대사에 그만큼 한일 관계가 좋았던 때가 없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시 후보는 안타깝게도 같은 민주당 정권임에도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한일 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면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일 관계 개선을 김대중 오부치 선언 재확인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건 DJ가 한 일이라 민주당 쪽에서도 꼼짝 마라 하는 부분이니 한일 관계 회복에 딴지를 걸지 말아야 하는 것이겠죠. 이 밖에도 오늘 윤석열 후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축전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로부터 시 주석의 축전을 전달받았는데 축전은 전날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은 축전을 통해 올해는 중한 양국 관계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선인님의 당선과 순조로운 업무 수행을 기원하고 귀국의 번영과 발전,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전화 한 통 때리면 되지 뭘 또 축전까지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일단 반중으로 알려져 있죠.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 한국 국민, 특히 청년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고 말해 이재명과 민주당 측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관계라는 게 워낙 난해한 부분으로 얽혀져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문재인 정권처럼 굴종적 관계를 지속하지는 않겠죠.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인의 한미일 정상과의 소통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건 아무래도 북한입니다. 북한이 괴물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불리는 화성 17형 발사를 준비한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북한은 김정은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을 사찰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적으로 ICBM 발사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난 1월 핵실험 ICBM 실험 발사 유해철의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조만간 이를 행동에 옮길 것이란 전망이 많을 뿐더러 북한은 오는 4월 최대 국경일인 태양절, 즉 김일성 생일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인공위성을 포함한 ICBM 발사를 정치적 군사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으로 늘 선택해왔기 때문에 그 시점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ICBM은 기본적으로 대미 압박 메시지 성격이 강하지만 차기 보수 정부 출범과도 연동시켜 최종 발사 시점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북 강경론을 내세워 왔죠. 더 구체적으로는 힘을 통한 평화를 늘 강조해 왔는데요. 때문에 북한의 국방력 강화 기조와 윤석열 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늘 있어왔던 북한의 신정부 길들이기가 과거 어느 정권 때보다 거세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첫 안보 외교 시험 때가 예상보다 좀 더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권의 외교 안보는 그야말로 참혹한 수준이었습니다. 임기 첫날부터 시작해 끝날 때까지 모든 외교 안보 역량을 북한에 초점을 맞췄었고 이는 곧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방 자유진영으로부터의 고립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고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뭘 또 얻어낸 것도 없었죠. 북한과 중국에겐 국민으로서 정말 얼굴이 다 빨개질 정도로 굴종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우리 외교가 또 우리 안보가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민심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영됐고 또 이를
정상화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이런 국민적 요구와 열망을 윤석열 당선인이 잘 준비해서 받들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